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필배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 본격 시작됐나? 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근래 들어서 지금 코스피가 강세장 때보다도 더 가파른 정도라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당선이 지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이제 기대감에 대한 재료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시장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5년 안에 코스피 5000도 가능하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럼 과연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에서 코스피 5000 시대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 역대 새 정부의 코스피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면 첫 달은 대거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13대부터 20대 대통령 취임을 이제 하는 당시에 8번 중에 7번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대요. 왜냐면 당연하죠. 대선 전에 기대감 때문에 날아가다가 대선 끝나면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시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8번 대선 중에 7번이 하락했기 때문에 대선 끝나면은 시장이 떨어진다. 이건 약간의 국룰 같은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조기 대선이 실시됐던 문재인 정권 때는 코스피가 한 달 동안 3.88% 올랐다고 합니다. 즉 8번의 이제 대선 시즌 중에 7번이 시장이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 한 번 딱 올랐을 때가 바로 조기 대선을 했었던 문 정권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기 대선 이후에는 시장이 상승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우리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잖아요. 왜냐? 조기 대선을 한다라는 건 뭔가 탄핵이나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해소됐을 때가 주 이유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불안정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에 오히려 더 반등하는 이런 경향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현재도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시장 상승 가도를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이제 3000포인트도 아직 이제 못 왔는데 현실적으로 5000포인트를 달성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가? 자, 일단 결과적으로 시총이 2000조 원 정도는 더 들어와야지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가능해요. 2000조 원 정도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참고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시총이 900조 원 정도였는데 900조 원에서 1900조 원까지 약 2배 정도 상승하는데 무려 한 16년에서 18년이 소요가 됐어요. 즉 코스피가 2배 정도 상승을 하고 자금이 2배 정도 들어오고 성장을 하려면 16년에서 18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00포인트가 5년 안에 가능할까? 정말 많은 정책들과 정말 많은 운이 따라줘야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5000포인트 도달을 하는 이 방식이 중요한데 도대체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는 어떻게 이걸 한다는 걸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였을 때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하던 당시에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 코스피 5000 달성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모건 스탠리 인덱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큰 대규모의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 인덱스에 이제 편입이 되면은 많은 투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투자 은행에서 인정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제고가 가능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까? 증권업계에서 전망하는 바로는 한 65조 원 정도 이제 유입 효과가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시총이 한 2천조 정도는 더 들어와야지 지금 우리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될 텐데 좀 사실은 65조 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보탬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08년, 2015년, 2021년 무려 3번의 실패를 겪었어요. 선진국 지수 편입하려고 기존부터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번번이 좀 실패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를 5000포인트를 끌어올리는 데는 약간 역부족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코스피 5000포인트가 되려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2500포인트, 600포인트, 700포인트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금 2배가 상승을 해야지만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이때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쇼크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2배 정도 좀 더 올랐기 때문에 요 정도 상승을 이제 해주려고 하면은 어떤 여건이 좀 받쳐줘야 되냐? 이때 당시에 코로나 쇼크 이후 미친 듯이 장이 올랐을 때는 미국이랑 유럽이랑 중국 요 세 개 국가 내지는 유럽연합까지 포함해서 총합 최소 4천조 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지금 4천조 원 이상은 최소 뿌려줘 줘야 코스피가 적어도 지금 이제 5000포인트까지는 갈 수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발악을 한다고 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줘야 시장이 이제 좀 이제 움직이고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 뭐 돈 찍어낸다고 이게 올라가는 건 꼭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의 어떤 4천조 원의 스케일로 지금 코스피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한국 단독으로 이게 좀 가능할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에 이제 시장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좀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뭐 집중투표제라던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 그 다음에 쪼개기 상장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좀 이제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소액주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좋아요. 만약에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다 너무 좋습니다. 주주한테 나쁠 게 없는 정책이에요. 하지만 코스피 5,000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도 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최근에 코스피 5,000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코스피 5,000포인트 가냐 안 가냐 이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코스피 5,000포인트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내 종목, 내가 투자한 종목만 잘 오르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은퇴하신 워렌 버핏 이 할아버지의 명언이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기업 가치를 쫓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인 이제 랄프 웬저도 똑같이 했던 말인데, 이제 많은 투자의 명인들이 주가를 강아지에 비유하고 기업 가치를 사람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강아지가 막 신나면 앞으로 막 이제 달려나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강아지가 좀 지치면은 우리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산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업 가치가 쭉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의 방향에 맞춰서 상승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결국 매출을 100억 내던 회사가 1,000억 내고 이익을 100억 내던 회사가 1,000억 내면 당연히 주가도 그에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기업 가치 상승이 결과적으로 이제 코스피나 아니면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이제 올라가려면 기업 가치가 많이 이제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는 기업 가치를 쫓고 있는 중일까? 이걸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올해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계속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나 다양한 이제 화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 강세라고 지금 경제 위기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화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통화가 다 강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들어서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간 이제 너무나 이제 미국 시장이 고평가됐었기 때문에 그게 좀 해소되는 과정인데, 외환 시장은요, 여러분들 4대 금융 시장 중에 뭐 이제 주식 시장, 채권, 뭐 상품 시장, 외환 시장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하면 금융 시장 중에 가장 대규모 시장입니다. 그만큼 많은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이 외환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식 시장도 이제 움직여요. 그럼 한번 우리가 예시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코스피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이유, 2025년 들어서 꽤나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코스피가 우리나라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선 기대감 내지는 뭔가 우리나라 뭔가 잘해서,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은 환 차익과 주가 차익을 노리기 위한 외국인들의 유입 내지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피만 오른 게 아니라 나스닥이고 항생이고 독일 닥스 지수고 뭐고 다 올랐어요. 근데 달러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보다는 조금 덜 올랐고, 항생이나 독일 닥스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올랐으면 이게 우리나라 뭔가를 잘 했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뭔가 딱히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 환차익과 주가 차익 때문에 지금 이제 세력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코스피가 우리가 뭔가를 잘하거나 대선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라고 한다면 흐름이 조금 다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모든 종목이 지금 다 똑같이 움직였죠. 즉 현재 코스피의 상승은 세계적인 흐름, 글로벌 흐름의 결과일 뿐이지 다른 요인들 뭐 대선이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나 이런 개별 종목 같은 이제 현대건설 이런 개별 종목들이 오르는 이유는 명확하게 대선이나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코스피가 오른 이유는 그냥 이거는 뭐 글로벌 흐름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판단하실 때 있어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내려면 단기 모멘텀을 쫓거나, 즉 뭐 기업 가치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아서 가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제 개선되면서 하나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데를 보면 수주 많이 받으니까 주가 많이 오르잖아요, 방산회사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속에서도 올라서 장기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업종에 좀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 어떻게 찾냐? 제가 지난번에 5월에 월말 특강 해드렸던 요 이제 내용에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제가 올려놨는데 곧 조만간 이 영상은 내릴 예정입니다. 미국 현재 주도주는 양자 컴퓨터랑 소형 원자로 관련주고요. 한국은 증권주랑 건설주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요 종목들이 주도주와 주도 섹터이고 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종목은 어떻게 찾는지 제가 요 월말 특강에서 많이 이제 좀 노하우를 공유해드렸으니까 요 내용 좀 참고해보시면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직접 여러분들이 주도주나 주도 섹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내용 보시고서 많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경제형 김PB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여기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한 푼도 안 내실 수 있는, 하지만 알찬 내용이 가득 담긴 이런 강의 내용에 관련 설명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4개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100% 무료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경제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걸 투자에 이용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트 분석하는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 실제 차트 분석으로 수백만 원 내지는 수천만 원으로 수백억 원 이상의 돈을 만든, 투자금을 이제 불린 월가의 전설들, 이 사람들의 매매 공통점과 노하우를 배워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성공 투자 마인드셋.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 이제 꼭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경제 위기가 실제로 닥쳤을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이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큰 돈을 벌어들인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가인 제시리 버머의 노하우를 우리가 또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1577-0471 이 번호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 관련된 내용 저희 회사에서 안내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